나는 원래 90도로 인사한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신문을 같이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요. 차기 당권 주자들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묘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히말라야 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제일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당선은 개인의 역량으로 당선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우리 모두 더 성찰하고 더 혁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마다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 자기가 졌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럼에도 에베레스트 산이 높은 이유는 당이라는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 평론가님,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게 자칫 정권은 짧다라고 하는 발언 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은 그러니까 당이잖아요. 네. 당 위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은 현재는 당선자 워크숍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당선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당선된 분. 따라서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높기로서니 대통령이 아무리 높기로서니 당 히말라야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해석될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인석 총리와 정청래 당대표가 축사를 했는데 전당대회가 본격화되었고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에서 정청래 대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히말라야 중심론, 즉 당 중심론으로 당의 정체성, 개혁 진보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선명성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중도 실형, 외연 확장을 통해서 네.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 같은데 어떤 쪽이 절대적이는 않아요. 두 당이 두 가지 요소를 다 포용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이 중도 실형의 포용 확장, 외연 확장 노선을 천명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첫 출발은 네. 김민석 총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간 지방선거 경선이라던가 내지는 본인의 전당대회 경선에서 보였던 조직력으로 이것을 상쇄할 수 있을지 결과적으로는 호남 민심이 어느 편을 손을 들어줄지에 달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발언이요. 히말라야 같은 당이 품어서 이번 지방선거 얘기를 한 거긴 합니다. 지방선거 당선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사희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신 사연 평론가님 이야기처럼 지금 정부와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좀 구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구도는 이미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미 또 메시지도 내셨고, 당에 조금 더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가 나오고, 네. 당이 나의 국정 운영을 좀 더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난 1년간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의 핵심은 실용주의와 체감이었습니다. 국민 체감을 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당이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뭐 어떤 개혁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그 네. 이미지를 강화하는 선명성 경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혁,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는 이미 그럼 국정을 보완해서 국정 성공을 보완하는 역할에 당이 쓸 것이냐, 아니면 당이 오로지 주체로서 예. 당이 주체가 돼서 오히려 정부를 끌고 가겠다는 쪽에 쓸 것이냐라는 것으로 좀 구도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워크숍에서 발언하는 것도 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서영호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예. 부분도 결국에는 당이 우선이냐 앞설 것이냐, 그다음에 정부가 앞설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당은요, 정권이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성이 정권과 권력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최종성에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하지 못하면 잘할 수 있게 쓴소리를 하고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잘하는데도 쓴소리를 하거나 만약에 엇박자를 내면 그것은 집권당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권당의 모습은 아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문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죠. 정청래 대표가 90도로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직접 맞이했습니다. 순방 떠날 때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와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 또 많은 사람들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설명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직 의원들과 이번 선거 뒤풀이 과정에서요,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나는 원래 모든 인사를 90도로 한다. 강정혜 변호사님,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농담조로 이야기한 거긴 한데 본인의 그런 행보에 대한 여러 해석들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저런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월드클래스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차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90도 인사를 하는 것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약간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여당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의 갈등들이 폭발을 하면서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조차도 저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는 최근에 계속 메시지들을 보면은요, 당과 당원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메시지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친명계, 그러니까 뭐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 당에서의 이질적인 존재로서 이분법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사실상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관계를 보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불편한 것들은 결국에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대표가 좀 더 신경 쓰는 모습들 보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예. 이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전제가 달라요. 보이는 모양은 둘이 달래다 갈등이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국민의힘은요, 대통령이 틀렸을 때 당이 쓴소리를 한 케이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우리의 케이스는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된 게 없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서 아예 환경과 전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 여당, 정권과의 갈등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 해석, 양측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 주말 사이에요, 청와대에서 인적 쇄신을 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일면 기사로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신문을 한번 다시 보죠. 5명 지금 수석급 인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에서 빠진 사람, 여기에 대해서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대담 이어가 보시죠. AI 수석은 아직 인사와 관련돼서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이렇게 이제 선거는 마무리되겠지만, 저는 제 고향 북구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보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되겠죠. 예. 지금 보시면요. 홍보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 지금 1차장, 3차장 자리까지 어제 인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보셨죠? 서현 평론가님, 지금 하정우 AI 수석이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공석이 된 저 AI 수석 자리 이번 발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원래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자 인적 청와대에서 국정 쇄신 카드로 비서실을 교체했는데 전체 수석 중에 절반 이상을 교체했기 때문에 사실상 물갈이 인사의 의미가 크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수석 몇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국정 2기에 그 새로운 국정 체제를 가져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데, 그중에 관심 끄는 게 왜 정작 비어있는 네. 저 AI 수석 자리는 비어있을까, 왜 채우지 않았을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이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7월 중에 정부가 AI 관련된 중요한 산업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 경제계의 소문이 있는데, 네. 그와 맞물려서 그런 그 반도체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는 AI와 관련된 그 정부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AI 수석을 함께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네. 궁금증을 더욱더 유발시켜서 관심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뭐 인사상의 기술적인 그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냐,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얘기를 해주셨고요.